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지난주 주제 기억하시죠? 5월은 강력 매수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강력 매수였는데 주 초에 조정도 줬죠. 5월 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력 매수 못했다면, 아직 주식 비중을 늘려놓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요. 좀 중요한 업종들 나오니까는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랠리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은 나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투기적인 수급이 좀 빠져나갔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워낙 좀 크게 나왔었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또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이번 주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나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공매도 이슈들도 있었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종목, 물론 어떤 종목이 베스트냐, 지금 들어가기에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목표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해요. 짧은 수익, 짧게,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률을 짧게 실현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괜찮은 수익률을 아주 짧게보다는 좀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길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은지, 그러니까 투자 관점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 종목 정말 좋은 거다, 이 종목 진짜 좋다,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 2년을 들고 있어야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투자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길게 들고 가는 건 못하는데 한 1주, 2주 정도 보유하는 것 말고는 자기는 좀 오히려 지루해서 못 갖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게 그때그때 대응해야지 돼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맞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장 막 급등할 수 있을 종목들을 줘봤자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투자자 본인들도 정말 이 종목 관점이 내 관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추천주라고 해서 자기 관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중기 보유인데 아니면 단기 보유인데 이 관점하고 맞지 않는 종목을 그냥 좋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 맞게 우리가 본다면 먼저 좀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KB금융을 먼저 보실 텐데요. 연초에 KB금융 엄청 추천을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이제 4분기 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 상당히 무게 있게 KB금융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뭐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실제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지루하다 이렇게만 놓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들고 있는 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줄 거라고 봐요.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줄 건데 좀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수익이 더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꼭 KB금융뿐만 아니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다른 은행주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오래 들고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데 낮은 수익률은 아니고 비교적 꽤 높은 수익률도 얻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금융지주, 은행주 괜찮습니다. 그런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사도 있었죠. 돈은 계속 풀어대고 있어요. 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정책상 돈을 풉니다. 그런데 통화당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금융통화당국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지 되겠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다 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주식시장에서 작용을 장기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주변 자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상존을 할 거란 말입니다. 주식시장에 결국은 돈이 들어올 건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들, 거기에 대한 수혜주 관심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주들, KB금융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고치를 이번 시즌에, 이번 증시 랠리 시즌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은 올해 안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두고 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때 2018년도에 고점을 만들 때도 그렇게 모멘텀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이야 신풍족한 시중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저항선대를 은행주들이 넘어주게 된다면 KB금융 기준으로 해서는 10만원권에 대한 주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1년 이상을 가지고 가야지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7-80% 정도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지금 주택 구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분명히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기적인 목적, 안정적인 장기적인 목적의 투자를 생각하는 방향성의 자금이라면 이쪽을 한번 생각해보자. 연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중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는 중기적 타깃을 잡고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 그렇지만 6개월을 넘어가면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테 적합한, 먼저 증권주 중에서는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잡아왔는데 저점에서 쭉 올라온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괜찮게 또 나왔어요. 괜찮게 나와서 그걸 또 반영은 못하고 있지만은 반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추세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좀 에너지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처럼 그렇게 스테디하게 가기보다도 그렇게 한 3개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좀 수익률을 시원하게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주 한번 보시라고.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중기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증권주 괜찮다. 자, 그런데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데, 중기적으로 약간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다소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의 리스크지만은 좀 더 괜찮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저는 소비와 관련돼서 백화점 쪽이나 백화점과 뭐 면세점, 의류 엮여 있죠. 그런 쪽이 괜찮지 않을까. 먼저 의류부터 보실 텐데요. 필라홀딩스입니다. 필라홀딩스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이슈 때문에 오히려 더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권주보다는 중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세실업도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추세는 전환이 된 상태에서 관련돼서 약간 이거는 필라홀딩스보다는 검증이 약간은 덜 됐다면 조금 더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필라홀딩스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의류주는 백화점 종목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은 높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그렇다면 이제 백화점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이슈도 있어서 최근에 소비주로 올라왔죠. 근데 이제 조정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 쪽보다는 리스크는 낮고 기대 수익률도 조금은 낮습니다. 자, 이제 내수 소비주 마지막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죠. 신규 점포들 투자가 적절할 때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거기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세계보다 뭔가 중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신세계보다 지금 위치에서 현대백화점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의류주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는 이해가 되셨죠? 백화점주는 다소 리스크는 낮은 반면에 기대 수익률도 좀 낮을 수 있고, 의류는 좀 더 기대 수익률은 높게 가지만 리스크는 백화점주보다 높을 수 있다. 증권주는 좀 더 안정적이고 기대 수익률은 약간은 더 낮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부분,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거는 근데 철저하게 단기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매일매일 시세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순발력 있게 매매 대응도 가능한 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
뽑아본 거는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동국제강 많이 올랐죠? 세아베스틴. 특히 세아베스틴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 관련주, 소비 관련주, 인플레 소비 관련주,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지금 탑픽일 수 있는 수익률 게임에서 탑픽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보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요. 물론 이제 좀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기다리는 주가가 잘 안 오긴 해요.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모멘텀이 훼손될 게 지금 없어요. 동국제강 역시도 가는 종목 더 간다고, 일단 뭐 지금 이런 흐름에서 조정을 다시 보인다 그래도 제 차 이렇게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단기 쪽으로 갈수록 리스크는 분명히 더 높아요. 아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종목들보다요. 그렇지만 짧은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지금 철강보다는 약간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기간을 본다면 좀 더 봐도 되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역시 지금 뭐 강력하죠. 강력하게 오르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담아두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조정 기회가 있다면은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히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강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주도 좀 더 중기적으로 보려면은 대형사들, 현대나 이런 포스코나 이런 쪽으로 보셔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었었는데 크게 이탈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다 있다고 보고요. 자, 이거하고는 약간 맥이 다른데 여행주도 한번 좀 흐름이 돌 수가 있어요. 참좋은여행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백신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2단계 상승점이 임박했다고 보이고요. 그 임박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엮여서 항공주로 티웨이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있고 티웨이 홀딩스가 있죠. 자, 뭐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함의가 맞아진다면은 순간 폭발할 수도 있는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항공주, 그 다음에 꼭 티웨이 아니어도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좀 단기적으로 담아둘 만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간다면은 철강 조선 쪽이 맞겠고, 미리 좀 선취매하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면은 여행주, 항공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